봅시다. 아까 이야기를 하다 말았었던 건데 이거 보실래요? 자, 문제가 이거였어요. 이게 아, 너무 오랜만이야. 헐, 너무 싫어. 이게 고일 문제였거든요. 영어로 봐봐. 만든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모든 실수를 다 넣어도 이게 만족된대요. 네. 근데 이걸 구하래. 그러니까 A랑 B가 존재하잖아. 근데 일단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장식이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하고 이거 A랑 B를 몰라. 근데 이번에 고3 모의고사에서 이런 게 있어요.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걸 만족시킬 때 이걸 구하래. 지금 똑같은 거거든요. 심지어 알 수 없는 게 A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문법은 똑같은 거야. 개념을 아냐 모르냐인 거지. 여기서 요구해야 되는 거는 다항함수에 대한 접근을 그러니까 다항함수 접근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 이 접근 방식이랑 다항함수 어떻게 차수를 내리는가를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웃기는 거는 얘를 차수를 내리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 뭐냐면 얘가 그 3이어야 돼. 마이너스 3을 플러스 3으로 해서 0을 만들면 되는 거야. 요렇게 해서 만들면은 이제 식을 구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서 구한 걸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근데 이건 되게 어려우니까 대충 넘어가자고.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0으로 만들면 돼요. 아까는 알 수 없는 거였으니까 이거 두 개를 0으로 더해서 만들면 된다고 했을 때 이번에는 뭐냐면은 야 곱해서 0 되는 거 뭐야? 곱해서 0 되는 거면 얘가 2든 얘가 마이너스 2든 해갖고 0으로 만들면 되잖아. 라고 해갖고 이거는 그냥 곱해서 0 만드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이거는 개념이 기억이 안 나니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오케이 0을 만들어 볼까 하는 순간 문제는 해결돼요. 그럼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0을 만들면은 요 값이 나오고 또 플러스 2를 넣었을 때도 또 요 값이 나오는데 두 개 하면 A가 2고 B가 4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걸 넣으면 그러니까 P에다가 6을 넣었을 때 값인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번에는 요 항을 다 여기로 보내버리고 요걸로 요걸 나눠가지고 뭐 인수분해를 이렇게 하면은 px는 x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이거 여기다 6 넣으면 답이 7 나오네.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좌절하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 이유는 수학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러는 거지 실제로 문법 자체는 두 개가 똑같다는 거야. 그럼 지금 그냥 이 두 개의 문법이 똑같은 말들 내가 개념을 기억을 못 한다는 거지. 근데 실제로 개념을 알고 있으면 생각보다 이게 동일한 문제가 돼요. 근데 이게 고1, 고2, 고3 그냥 내내 똑같이 나온 거야 사실은. 모든 장면에서. 이건 학교 시험이었고 이게 모의고사였는데. 그럼 지금 뭐냐면은 시험을 내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동일한 유형을 계속 내고 있는 건데 저는 가끔씩 그 사람도 가끔 비슷하다고 느껴요. 여기서 당한 거 저기서 또 당하고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 계속 당하는 거야. 사기를 당한 사람이 오히려 더 두 번째, 세 번째 쉽게 당한다.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살면서 당해보면 뭐 최근에 사기를 당한 경험 있으신가 누구? 저는 있어요.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해가지고 다 이제 돌려받고 했었는데 다행이다. 근데 약간 그냥 저는 돈을 묵혀놨나 보다 생각하고 살았고 그리고 그 외에 그 더치트인가 그 써보면은 이 사람이 사기 이력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맞아. 거기에도 등록이 안 됐어가지고 그건 이제 배려한지 뭐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약간 묵혀둔 돈처럼 제가 그리고 많이 큰 금액이 아니었어가지고 그냥 약간 나중에 용돈 붙여서 받았네 정도로 이제 끝난 사연. 근데 그런 거는 사기라기보다 약간 디지털 소매치기인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건 사고인 거고 진짜 찐한 바보 같아서 당하는 사기들은 존재해요. 예를 들면은 뭐 다단계 같은 것들 보면 봐봐 좀 보실래요? 보면 이게 만약에 원가가 한 500원쯤 된다고 쳐봐요. 500원짜리를 내가 1,000원에 사면 10,000원에 사면 상관이 없죠. 그럼 내가 어떤 주고 사는데 뭐 어째? 근데 다단계의 문제는 내가 사서 팔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걸 500원짜리를 10,000원에 주고 사는 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11,000원에 안 팔면 내가 이득이 안 나는 거야. 내 집에 목탁이 이만큼 쌓이는 거지 그냥. 목탁 부자 되는 거지. 근데 그러면은 최소한 이걸 할 때 야 이거랑 경쟁 제품이랑 이런 것들 다 따져보면 한다면 리턴 값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본사에서 웃돈 주고 만들어진 물건을 사갖고 웃돈 주고 팔아야 되니까 사실상 기대값이 점점 0으로 떨어져요. 아니면 로또도 똑같죠. 로또 진짜 감탄스러운 거 있잖아. 로또를 사는 것만으로도 기대값이 떨어지는데 로또 번호를 받기 위해서 돈을 또 써. 그래서 로또 번호를 받으려고 뭘 구독을 해서 번호를 받고 그걸로 사고 있으니까 이제 기대값은 아예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 그래도 이제 세금인 거지 진짜 열심히 내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신기한 게 한 번 당하면 여기서 당하고 저기서 원래 수학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노린단 말이에요. 원래 수학 못하는 사람들은 보험사에서도 노리고 복권에서도 노리고 주식에서도 노리고 다 똑같아. 그래서 이제 여기 세금 좀 내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2중세, 3중세 이렇게 내는 건데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이 삶에서는 수학만이 아니라 그냥 이런 것들처럼
내가 선하게 내가 이제 어떤 윤리적인 형태의 행위를 하다가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필요 이상에 집착을 해서 당하거나 이런 게 있어라는 생각들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어 아니면 뭐 그러니까 그 가위 30 이상 뭐 견열애 이런 것들처럼 되게 뭔가 상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아니면은 그 장엄정 소분에서 봤던 것처럼 천국이 있어라는 그런 가정으로 그 천국이 있어라는 가정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열심히 살면 저기로 갈 수 있을 거야 어떤 그 이상세계를 막 그리지만 실제로 그 이상세계는 내가 그 이상세계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면 이상세계는 나한테 올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였었잖아요. 내가 선하고 질투하지 않고 내가 화내지 않고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다툼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나는 여기가 천국일 텐데 그런 인간이 아닌 상태로 내가 존나게 싸우고 부딪히고 너 이단 막 이러면서 살고 있으면 만약에 천국을 가도 아닐 거라는 거지. 조금이라도 말만 틀리면 부대끼고 그러고 살 거라는 거지. 근데 그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해주는 것처럼 그 모든 게 지금 다 이거 다 네 착각 하는 거잖아 지금. 근데 그걸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해주는 반복시구 자체가 좀 뭐라고 그럴까 그 유형 학습을 위한 반복 훈련이 아닌가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끊임없이 자 이건 이거야, 이것도 이거야, 이것도 이거야. 눈높이 학습에 좀 가깝지 않아요? 그쵸. 구몬? 네. 구몬. 그쵸.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상을 일단 부정하는 있음에 대한 얘기를 다 부정하고 그리고 그 유형에서 알려주는 거는 유형에서 말해주는 것 이거죠. 상을 부정하는 것 그리고 방편을 긍정하는 것. 지금 이걸 그냥 이렇게 부를 뿐이야. 이렇게 말할 뿐이야.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지금 뭐냐면 모든 비유들을 사실 다 부정해주잖아요. 뭐 장엄정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삼천대천 세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삼천대천 세계만큼의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또 빠져가지고 실제로 수미산이 있고 삼천대천 세계가 있고 동승신주 막 서우사주 막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믿는 이 마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냥 이 모든 것들이 다 방편이니까 끊임없이 왜냐면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은 앞뒤가 안 맞아 부처님이 갑자기 막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다 아니다라고 얘기해놓고 갑자기 막 동승신주가 있어서 화가산이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행 과정에서의 그 사고에 대한 해체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유형 연습이 아닐까? 이거랑 묶어서 말하는 거는 묶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인 건데 여기서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달음 자체보다도 타인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에 있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인 거였었어요. 막 이게 없어, 막 저게 없어, 막 이렇게 반야부경전 모든 게 얘기하기 이전에 사실상 반야부경전 이전에 앞에서 아함경에서도 공에 대한 이야기는 허구한다 해요. 다 그러니까 공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착각이고 우리 아집이고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대승불교에서 명확하게 달라져야 되는 거는 그걸 그러면 깨닫고 그거에 머무르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삶이 중요한가? 라고 했었을 때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상 이걸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 묶은 것의 결말이 이거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가 뭐 이게 아니다 다 해봤자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몸을 다 바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뭐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보시라는 건 자기 몸을 바쳐서 무언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얘기해주는 이것들 타인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 근데 그거 넘어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타인에게 말해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루는 거 아닌가? 왜냐면은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사람을 돕는 방식이 여러 가지겠죠.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몸을 바쳐서 보시하는 것도 있고 재산을 내놓는 것도 있고 근데 수보리는 예전에 이렇게 말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말하지 마라. 만약에 이 사람이 있다면은 뭐 여러 사람의 부처가 선근을 심어서 만들어진 거니까 지금 우리가 한다고 해서 안 바뀌는 거라도 언젠가 이런 것들이 계속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바뀔 거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다른 복덕이 진짜 많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걸 말해주는 것 역시도 엄청 큰 복덕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듣고 타인을 위해서 야 이게 착각일 뿐이야 혹은 이거에서 잠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뿐이야 여기에 마음을 쓰지 말고 좀 더
이게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해도 이걸 말해주는 것 자체에 되게 큰 의미가 있음을 계속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다 묶어서 얘기를 했다라고 보는데, 왜냐면 앞에서는 다 따로 말했으니까 이걸 다 묶지 않으면 사람들은 앞에서만 약간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오케이. 상이 없구나. 아, 상으로 보면 안 되는구나. 아니면은 뭐지? 아, 이게 보시를 하는 것들 중에서도 말해주는 게 가장 큰 보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걸 전부 다 묶어버리게 되면은, 아, 이 모든 것들의 끝에 요게 제일 좋다라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할 테고, 요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깨달음이나 어떤 지고한 상태들을 우리가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 부르는 거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뒤로 갈수록. 아마 아직까지는 앞에서 안 나오지만. 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닐까 싶었었거든요. 뭐 이제 또 다른 사람들 전 이쯤 되니까 그냥 부처님 유치원 선생님으로. 쯤 이미 패밀리 유치원 선생님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애들 말 안 듣는 애들 앉혀가지고 계속 이거 맞지 않아요? 이거 맞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이건 이게 아니고 이렇게 그치. 해가지고 마지막에 요약본까지 약간 그렇지.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수행을 하다가 수행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음에 대한, 그러니까 수행이 더 이상 수행 자체가 끝이 아니구나라는 이야기를 해서 나온 거잖아요. 설법을 하러. 근데 그 이제 수행하던 애들 데리고 나오고 출가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승가 공동체를 이렇게 딱 만들었더니만 이 자식들이 이번 수행에 빠진 거야. 그래서 그 아란나행을 즐기는 거야 이제. 그거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원래 중학교 수학도 고등학교 가면 바뀌고, 자 이제 뭐 영과 음수와 양수와, 자 양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다가 유리수 음자가 나와요. 지금 쭉 하다가 자 근데 봐봐, 허술하는 게 있다? 막 이렇게 하는 거. 같이 뻥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허술하는 게 있다 그러면, 아니 선생님 어떻게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하면 논리적으로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하면 복소 공간이 나오잖아. 막 이렇게 근데 어디다 쓰는데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처럼 뭔가 부처님도 약간 얘기하는 게, 자, 뭐 이렇게 하면은 공이 돼. 공이 되면은 이 과정에서 이런 것도 안 느낄 수 있고, 이런 것도 안 느낄 수 있고, 이렇게 안정된 상태를 느낄 수 있고, 이제 아, 미쳤다. 수행 미쳤다. 이제 막 아란다행을 즐기는 거야. 근데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어. 라고 하니까, 아, 근데 전 이게 더 좋은데요. 막, 근데 전 이걸 하고 싶은데요. 근데 저는 이게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막 이러고 있는 거지. 이제 다 붙잡고 이제 패갖고 이제, 말. 근데 유치원 선생님이니까 애들을 때릴 수가 없고 이제 얘들아 다시 잘 들어봐. 자, 앉아봐. 막작시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마라.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자꾸 물어보는. 어느 정도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실천적인 측면에서의 삶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불교가 완전히 속세를 떠나는 것이 그래도 가능한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인류가 그냥 어느 한 순간 다 뒤져가지고 존속이 안 되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결국에 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니라 바깥 세상이 좀 있어야지만 내가 먹고 살 것들도 있고, 내가 이거랑 완전히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걸 자꾸 까먹은 듯이 속세로부터 초탈한 듯이 사는 것들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에 가까운 개념이다라는 거를 이미 충분히 알고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 싶네요. 네, 애초에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걸 생각하면 혼자 살겠다고 설치는 게 조금 오만한 생각을. 그래가지고 그걸 부처님이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 수행에 빠지면 마치 수행자, 그러니까 출가자와 제가자의 차이가, 우리 예전에 그 불교 박람회 이렇게 둘이 갔다가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출가자랑 제가자가 추구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다. 근데 출가자에게는 어떤 덕이 요구되는가라고 얘기를 한다면, 출가자에게 요구되는 덕은 실제로 본인들의 어떤 삶이 제가자들의 공양이나 이런 것들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도와주고 뭔가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것들로 수행에 전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수행에 전념해야 될 이유는 거기서 만들어진 어떤 무언가, 예를 들면 내가 내 돈으로, 내가 한 이만큼의 돈이 있는데 이만큼의 돈을 가지고 들어가갖고 내 일평생의 일신의 안위를 담보받고 수행을 하는 거면 직업 수행자지. 돈 까먹는, 내 돈 까먹는. 근데 그게 아니라 캠프한 거 아니야, 캠프? 그치. 그냥 저기, 그치, 대머리 캠프 가는 거지. 이제. 근데, 빡빡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집도 절도 없이 그냥 절은 있지. 집도 없이, 재산도 없이 그냥 들어가고, 어떻게 보자면 타인이 도와주는 어떤 무언가로 동양되는 것들로, 혹은 그런 것들로 내가 먹고 산다라는 그 출가인들 자체의 삶의 태도라는 거는 제가인들의 삶의 태도랑은 조금 달라진다는 거지. 왜냐면은 그 열애의 다른 말들 중에 하나가 은공이었다고 했잖아. 말대로 응당 공양을 받아도 업이 쌓이지 않고 덕이 헤쳐지지 않는 거. 그건 뭐야? 엄청나게 좋은 일들을 사람들에게 해주고 있으니까 있는데, 그러면 우린 열애가 아닌 거야.
출가자들은 열애가 아닌 거야. 우리는 출가자가 아니지만 출가자들이 열애가 아니라면 출가자들이 해야 되는 거는 마땅히 그렇게 공양을 받으니까 생겨나는 그 업을 어떻게 해소를 하는가. 내가 여기서 공양받아서 생겨나는 업을 내가 수행을 해서 없앨 수는 없잖아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이 업을, 왜냐면은 이 공양을 하는 사람들은 공양함으로써 업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업이 천천히, 그러니까 선업이 쌓이고 누군가를 돕는 어떤 보시행을 통해서 좀 더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렇게 하는 데잖아. 그러면은 제가자들이 아니라 출가자들의 업은 대체 무엇으로 쌓아서 없애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이거라는 거지. 요거. 타인에게 이 이야기를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더 많이 변화시키는 거. 몸을 보시하는 것들이 뭐 이게 어떻게 보자면은 저는 이게 그 출가자들에게도 유효한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야, 너네가 사람들이 몸을 보시하고 막 뭐하고도 있지만 이런 걸 말해주는 게 진짜 귀중해 라고 한다는 거는 거꾸로 출가자들한테도 야, 그러니까 너네들도 열심히 수행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바뀌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게 정말로 중요해를 끊임없이 여러 가지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어떤 선생님들처럼 제가자를 설득하는 방식 플러스 출가자를 설득하는 방식이 되게 혼재되어 있는 경전 같은 느낌을 받아요. 수행에만 빠져있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지원 선생님.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되게 특이한 게 이 책에서 지금 어떤 감정적 맥락을 읽어내고 있거든요. 이게 중간에 이제 어떤 그 한숨 구간 같은 걸 읽어내고 있는 거잖아. 일로 와봐. 아니 얘기를 하면 그치. 야 방금 뭐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방금 말한 게 뭐야? 물어봐하고 지금 이렇게 말하셨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게 있는 거야? 아니요. 뭐 이런 거. 지금 근데 왜 그렇게 말해요? 그치? 이런 약간 그런 과정처럼 느껴진다라는 것들이 저는 이게 지금 텍스트를 우리가 되게 재밌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왜냐면 이거를 어떤 사실상 이게 되게 연극대본 같은 구조잖아요. 그쵸. 그 부처, 수보리 이런 거니까. 근데 이 대본을 읽을 때 맥락과 감정선을 찾아내는 거는 되게 깊이 읽을 때만 가능한 거라서 대본을 그렇게 못 보는 사람들은 책 내용을 잘 모를 때가 되게 많죠. 우리는 어떻게 보자면은 진짜 희곡 대본 읽듯이 요 사이사이에서 지금 감정선을 느끼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즐겁게 이걸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되게 이건 무슨 추가적인 이야기가 있을까? 저는 옛날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여기 아까 우리가 계속 이 불설 반야바라밀, 즉비 반야바라밀, 심형 반야바라밀 이런 어떤 세 개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오늘. 요거를 읽으면서 또 들은 생각이 그 295쪽에 보면은 가운데쯤에 그게 나와요. 그 공이라 말해도 이미 그것이 아니다. 유라고 해도 세상에 존재하는 유는 다시 공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니다 이러면서 즉공주규, 비공, 비유 이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공이면서 유이고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니다 요건데 요런 말인 방식 볼 때마다 저는 그 천태종의 삼관 삼재라고 해가지고 공과 중을 얘기하잖아요. 공이고 가이고 중도이다 이걸 얘기하는데 아니 여기 지금 모르는 표정이야. 그게 그러니까 천태종의 삼재라고 치면은 저도 사실 방금 한 번 더 검색해봤는데 삼재라고 하고 삼관이라고 하면은 삼재를 관하는 거를 이제 삼관이라고 또 하는데 공이랑 가랑 중이거든요. 공, 가, 중. 맞아요. 저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저 세 가지 개념은 책 읽으면서 또 많이 봤었을 테니까 공이면서 가이고 그러기에 중이다. 비유, 비공 저 얘기가 여기서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네요. 맞아요. 비유, 비공의 진리인 중의 셋으로 구성돼. 그쵸. 그래서 그냥 저거를 계속 많이 보는 느낌? 공이고 그렇기에 무상하고 가이고 근데 이거를 제 생각엔 가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다루지를 못한다는 거지. 가가 뭘까요? 그러니까 속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진재 속재. 진재라는 거라. 이건 이제 그 진여, 그쵸? 열애가 이야기를 하는 그 진여에 대한 이야기고, 속재는 약간 그 물리학적 원칙 이런 거겠지? 혹은 그러니까 현실에서 나타나는 어떤 무언가인 거겠지? 상식에 가깝겠네요. 그쵸. 이 가의 한자가 뭐였었더라? 거지? 어지? 그치. 거짓 거짓 또는 임시적인. 시험적인 점. 근데 되게 특이한 게 가인데 이 반대가 공이야. 보통 가
진 이럴 것 같아서요? 그쵸. 가의 반대는 그 진짜니까. 진짜인 거잖아요. 근데 그 진짜를 공으로 표현한다는 거지. 그렇죠. 왜냐면 진짜는 공이니까. 물론 진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치, 그 진녀의 형태가 공이기 때문에 그쵸. 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뭐냐면은 그거잖아요. 그 색이랑 공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던 우리 초반에 반야신경이, 그게 색이랑 공이 같다라고 얘기했던 게 어차피 계속 변하고 있고, 그 변했다라는 건 있음과 없음 사이에서 계속 일어나는 어떤 자연스러운 변화다 보니까, 있음의 모든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는 순간적으로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를, 그것이 어떤 항구하게 유지되는 상태라고 착각할 때 일어나는 거라서 그걸 우리가 가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되게 보면서 생각하는 건데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를 그러니까 뭐라고 정의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뭐는 뭐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얘기할 때도 그렇고 무언가가 또 다른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남겨둔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걸로 정의하면 얘의 가능성이 거기에 판정되어 버리니까 약간 얘기하는 모든 것들의 가능성을 두고 얘기한다라는 느낌이 되게 들어요. 맞는 말이기는 해요. 왜냐면은 그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려면은 저는 이거를 어떤, 물론 코칭적인 형태의 언어를 되게 자주 쓰니까 해석이라고 보는데요. 그 진을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공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음. 왜냐면은 계속 변하는 거니까 이거잖아요. 근데 가는 그 변하는 도중에 우리가 진짜 찰나를 잠깐 살아가는 거다 보니까 이게 그냥 있는 것처럼 느껴짐에 대한 것이 가고, 저기서 얘기하고 있는 중은 이게 공이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기도 하고 공이기도 하고 유도 아니고 공도 아니니까 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아니면 그러니까 나는 내 상황을 이렇게도 끌어나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 뭐라 그러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 내가 이걸 다르게 볼 수 있구나, 내가 이걸 다르게 해석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 그게 공을 깨달음으로써 만들어지는 것들인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대승불교에서도 그래서 공 이후의 삶에 대해서 시발 그럼 공에서 멈추지 말고, 왜 세상이 공이고 삼독이 아무것도, 그러니까 왜 세상이 공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니들은 삼독에 빠져 있는가, 혹은 왜 니들은 삼독에 빠져 누군가를 괴롭히는가, 로 어떤 향하는 어떤 사회운동적 분위기들처럼 계속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가 아무것도 아닌 거에 잡혀 있기보다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거에 초점을 잡아서 해석해야 될 듯한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약간 불교가 얘기하고 있는 게 허무주의 쪽보다는 무엇이든 될 수 있음의 그 가능성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잘못 읽으면 허무주의처럼 보일 수 있는데 약간 읽다 보면 계속 뭔가 맞아. 네. 그쵸. 그렇지. 포인트가 허무주의가 아니고 가능성인 느낌. 근데 이게 저는 매우 좋은, 그러니까 저는 이걸 바른 해석이라고 느끼는데요. 대부분 불교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죠. 허무주의로. 그리고 또 웃기는 거는 불교랑은 별개로 이 불교의 어떤 라인을 타는 논리들은 허무주의를 되게 충실하게 잘 따라가요. 예를 들면 그 결정론적 세계관, 그러니까 서양에서 있었던 결정론적 세계관은 자유의지적 세계관과 반대되다 보니까 결정론적 세계관을 따라가다 보면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허무주의적 세계관으로 흘러가요. 야, 그럼 모든 게 다 결정되어 있으면 뭐하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야, 그럼 범죄를 저지른 것도 결정론적인 세계관 내에서 그렇게 된 거니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되게 그럴 거면 뭐 이렇게 약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결정론적 세계관이 사실은 양립가능론의 개념에서는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 있다는 게 나한테 자유의지가 없다는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논리적인 지점이 존재해요. 저는 그게 존재한다고 믿고서는 어떤 쓰는 영역도 있고요. 그 관련돼서 논문을 쓰는 게 지난 시간에 막 우리끼리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그런 것처럼 결정론적 세계관을 다 공정하더라도 허무주의로 안 갈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불교가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저는 어떤 논쟁이나 논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이겼을 때 멋있는 지점이 뭐냐면 상대의 전제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자 이러니까 이렇게 돼 라고 얘기하면, 너가 말하는 이러니까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 일단 논쟁에서의 기본이란 말이죠. 근데 진짜 탁월한 논쟁 혹은 진짜 재밌는 어떤 이야기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전제를 다 인정해. 근데 결과가 달라져. 오케이, 네가 말하는 게 다 맞다고 쳐. 근데 네가 말하는 그 전제들을 다 인정하고서도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에 대한 얘기. 예를 들면 결정론적인 세계관을 다 긍정을 해.
혹은 이 세상이 허무하다는 걸 인정을 해.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안 멈추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여기가 허무할 수도 있고 여기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 그런데 뭐인 거지. 여기는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인 거야. 여기가 살아야 될 곳이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잖아. 에 대한 이야기로 가서 그럼 여기가 아무것도 없는 곳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논의를 여기서 해보자 라는 걸로 갈 수 있는 게 불교라고 보고 그 지점에서 만들어진 게 그래서 이게 생각하기 나름으로 흘러간다는 거구나 라는 이야기들을 뽑아낸 어떤 일체의심조나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간다고 보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저는 재밌었어요. 뭐 잠깐 딴 얘기였었는데 잠깐 이렇게 페이퍼 쓰고 있는 것 중에 시뮬레이션 세계 가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가설들. 그죠? 여기가 사실은 게임과 요새 이런 거 있는 거 알아요? 속속이네요. 속속의 뇌랑 비슷한데 그냥 전 세계 전체가 사실은 시뮬레이션이라는 가설들. AI 스카 이름 이런 거 알아? 그냥 나는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그냥 한 사람일 뿐이고 너네들은 그냥 코드 몇 줄 뭉칠 뿐이지. 나 이거 봤어. 이거 뭔지 알아? 나 이거 봤어. NPC들의 프롬프트에다가 다 GPT를 입혀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게임 NPC들이 LLM을 기반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시뮬레이션 세계가 된 거거든요. 맞아. 진짜 되게 근데 가끔 모르겠는데 실제로 요새 보면은 인공뇌세포를 만들어갖고 거기서 시뮬레이션을 구현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가 시뮬레이션이라는 가설을 이제 실험해 볼 수 있는 단계가 왔어요. 이 세상에. 근데 만약에 여기가 게임이야.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이 위쪽에 트랜스 채널에서 깨어나. 씨발 이번 게임 망했네. 이러고 깨어나. 매트릭스처럼. 만약에 그런 사실이 우리한테 알게 됐다고 쳐봐요. 여기가 진짜 가짜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생겨버린 거야. 그러면은 죽을까요? 죽을래요? 난 진짜 더 재밌게 살 건데. 전 리타이어 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너무 근데 사실 이게 오답이에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위쪽 채널에서 다시 눈을 뜬다고 쳐봐. 거기가 가상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 나는 거기서 조금만 힘들어져도 또 똑같은 고민을 해.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 번 그런 선택을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그게 아니다라는 걸 부정할 수 없는 확률이 계속 있는 이상은 나는 이거만큼까지도 아니야. 조금 더 힘들면 여기도 혹시? 여기도 혹시? 사실상 가능 세계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어떤 것도 우리한테 그러니까 여기를 허무주의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 필요가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형태로 안 흘러가요. 그냥 뭐냐면은 여기서 열심히 내가 살지 않고 여기서 내가 뭔가 버틸 만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나는 이거보다 상황이 나아져도 불만을 가져. 이거보다 더 좋은 곳에 가서도 뭐 차량 문짝 하나 고장나 있다고 그냥 리타이어 하는 인간인 거야. 어느 순간에. 약간 그런 것들처럼 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그런 것들이라고 봐요. 이걸 허무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새로운 해석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까지 배우고 있었던 어떤 같이 읽고 있는 이 논리들 속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거는 이걸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을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어차피 그냥 잠깐 번개처럼 치고 가고 잠깐 맺혀있는 이슬처럼 좀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라면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인 거죠. 제가 그래서 아까 가 있었을 때 얘기한 막 일이 힘들고 막 공부가 뒤지기 힘들고 막 그럴 때마다 맨날 하는 어떤 마법의 주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취미라는 데 이건 비싼 취미다. 이 진짜 비싼 취미다. 그 진짜 그런 거야. 내가 플렉스. 내가 지금 수천만 원을 지금 대학에다 태우고 대학원에다 태우고 있을 때마다 너무 귀찮고 막 하기 싫고 막 이거 왜 해야 되지 막 싶을 때마다 이거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답이 안 나거든요. 근데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마치 이게 내 운명처럼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숙명처럼 느껴져. 너무 괴롭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내 비싼 취미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 내가 돈과 시간을 들여서 굳이 하고 있는 거야. 아무도 안 시켰어. 안 해도 돼. 언제든지 그냥 그만둬도 돼. 근데 그냥 내가 이거를 굳이 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시간과 돈을 쓰고 있는 게 약간 그 취미에다가 돈 쓰면은 자랑하잖아. 내가 여기다 이만큼 썼어. 지금 내가 안 보이는 데다가 내 머리에다가 지금 내 외제차를 놓고 있는 거야. 대충 아반떼 M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람보르기니가 되는 그날까지. 비슷해. 그러니까 내 일도 비슷해. 그러니까 사실상 어차피 내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라면, 물론 내가 그만두고 싶지 않은 거라면, 그만두고 싶다면 언제든지 그만둬도 돼요. 근데 그만두지 않을 거라면 또는 그만둘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해석들이 바뀔 필요가 있어. 왜냐면 해석이랑 지금 실제가 안 맞는 거야. 해해랑 세계관이랑 어. 맞기. 지금 이
얘는 지금 직장 싫어하는데 직장 오래 못 다녀. 근데 내가 어떻게든 버티려면은 나는 이거를 좀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저는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맨날 코칭을 할 때마다 재해석을 얘기를 하는 지점이 그걸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해석하면 할수록 우리가 너무 괴로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저는 사실 이거 딱 다시 그에 다시 돌아오면은 허무주의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불교를 더 알아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허무주의라고 느끼는 지점이 저는 무아에 있다고 보거든요. 내가 없다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거기서부터 허무주의가 시작되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 무아를 깨달아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정말 허무주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아집에 가득 찬 이제 사람들인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공이 끝이 아니고 무아가 끝이 아니라 공과 무아는 이 논의의 시작인 건데 너무 쉽게 공과 무아는 맞아. 이해를 해놓고서 공과 무아를 진짜로 이해한 게 아니다 보니까 맞아. 이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불교를 무작정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해버리는. 그렇지. 허무주의다 또는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말도 안 되라고 얘기하는 사람 야 근데 실제로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어떤 그런 사람들인 거고 그렇죠. 또 허무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냥 어떤 진짜로 허무주의적 사상에 빠져 살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살거나 한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도움이 안 되는 해석인 이상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과정은 요 허무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그러니까 저는 이게 데카르트적 관점이랑 되게 비슷하고 해요. 데카르트는 그 당시에 회의론이 되게 많았을 때 회의론의 끝으로 갔었잖아. 오케이 다 의심할 수 있어. 아 오케이 왜 눈에 보이는 것도 사실은 얘 진짜 모습이 아니라 빛에 비춰서 오는 거는 오케이 알았어. 근데 보이는 게 다 거짓이고 모든 게 다 거짓이면 그럼 뭐가 진짜일까? 쭉쭉쭉쭉쭉 가다가 오케이 근데 내가 뭔지는 몰라도 일단 사고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내가 사고함으로써 내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사유하는 내가 실제 하는 나다에 대한 이야기를 뽑아냈었던 건데 그러니까 회의론의 끝에 가서 회의론을 부정하는 방식을 썼단 말이죠. 똑같아요. 불교는 저는 그래서 허무주의를 인정을 하고 허무에 대한 개념을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로 허무주의를 넘어서는 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읽으면 이걸 넘어서고 이 못 읽으면 이제 좋아요마에 빠져가지고 이제 아란다행을 즐기러 가는 거지. 알았네. 정말. 그래서 그 나한의 삶이 무조건적으로 부처보다 아랫단계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 어떤 유마경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는 지점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닐까? 공에 빠져버리는 이게 끝나고 유마경을 읽는 유마경을 읽을 거면은 이거보단 쉬운 걸 읽을 거예요. 왜냐면 유마경은 너무 빡셀 것 같아서 저는 이걸로 읽는 게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요거 성태형 쌤 거 되게 이거 뭐 성태형 쌤 성격상 되게 편하게 읽게 되거든요. 되게 그냥 요만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건 솔직히 그냥 다 궁금하지 않아요, 유마경? 우리가 얘기할 때 많이 언급이 됐어가지고. 이거 끝이야. 못 봐. 왜냐면은 그 성쌤이 좀 책을 쉽게 쓰세요. 쉽게 쓰기도 한데 뭐야? 좀 대충 써. 알아듣기 쉽게. 성쌤 어른의 서유기 듣고 있거든요. 근데 성쌤이 중요한 구절을 다 날리고 그냥 대충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 괜찮나? 왜냐면 제가 서유기를 지금 두 분 거를 같이 보고 있어요. 하나는 그 총충카의 서유기라고 있어요. 총충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서유기 얘기를 되게 열심히 해줘요. 근데 이 사람은 서유기 되게 길게 하나하나씩 다 파고 있거든요. 근데 성쌤 거 들으면은 깊이는 진짜 있는데 내용을 그냥 대충 넘어가. 그리고 가끔 이거 성쌤에서 안 나왔는데 막 그러고 있어요. 보다 보면. 좀 특이한데 보면 여기서 하는 뭐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근데 뭐 이거 말고 딴 거 봐도 되고 우리 혹시 저기 가보실 생각 없습니까? 여름쯤 넘어가서 절 한번 가보실 생각 없습니까? 제 템플 스테이로 한번? 와우. 서울 그러니까 근처 자고 오는 템플 스테이? 서울 근처? 서울 근처면 갈게요. 서울 근처? 혹시 운전이 가능하십니까? 아니요. 운전 괜찮아. 뭘 저렇게 당당하게 운전도 안 되면서 여행 가자고 저 사람 뭐 오토바이 탈 거면 스키야 뭐. 아니 어차피 템플 스테이를 할 건데 모든 운전이 필요해. 누가 저를 가는데 뚜벅이로 가요. 지금 장난해요? 뭐 택시 타고 왜냐면 이 금탑사 맞아. 우리 제안을 받았잖아. 지역이 어디죠? 엄청 끝에 아니었나? 네, 저기 완도 근처, 저 남도에 남도. 완전 끝이 거의 해남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 기억에. 그래서 사실 근데 템플스테이 있고 저 이제 그럼 거기는 어차피 차로 못 가네. 너무 머네요. 그치. 운전해서 가기. 아니 차로 거기를 가면 큰일 나. 하여튼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있고 방학하고 나면 저 이제 논문 써야 돼갖고 슬슬 어디 호텔 하나 잡고서 통조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와이씨.
파이팅. 근데 그런 거 말고 이제 그 전에 뭐 헐. 템플스테이나 이런 것들 가고 싶은 거 있으면 좀 생각만 해도 무서운 말이야. 바다처럼 가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해인사를 가거나 아니면 뭐 인천에 저번에 얘기했던 만월사를 같이 가는 것들 만월사는 거의 답사 수준인데 해인사는 정말 재밌으니까 전 다 좋아요. 아무튼 없습니까? 이 짐을 싸는 일단 뒷목을 쳐서 깨어보니 머리가 밀려있고 말이야.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점점 사인이 그러니까. 뒷모습 얘기까지. 자, 이제 웃기다. 이 다음 시간에는 14품을 볼 건데 다음 시간 14품이 있는데요. 14품을 최대한 빨리 읽어가는 방식으로 해보자고요. 어차피 이건 긴데 이거만큼은 이야기를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빨리 넘어가서 15품으로 가보기로 해서 14품만 빨리 정리해보자. 오늘은 또 수고하셨고 다다음 주죠? 우리 이제 5월 31일 날 보는 거였죠? 네. 네, 31일 날 봅시다잉. 그때는 이제 그래도 그때는 다른 장소. 다른 장소 어떻게 똑같은 뭐 그건 그때 가죠. 오케이. 고생했습니다.